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구입니다. 오늘은 비활성 비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활성 비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렵죠.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비형간염 보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형간염 보균자가 이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면 비형간염 환자가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특별히 말썽을 안 일으켰을 때 지금처럼 비활성 비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고 합니다. 오늘 내과식당에서는 이 비활성 비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비형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중요한 건강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비활성 상태의 비형간염은 강경변이나 간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경변이나 간암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적절한 예방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우선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형간염 바이러스는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만성 간염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염이 계속된다면 강경변이나 간암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 시 모자간 전파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했었고, 주사 바늘을 공유한다든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활성 비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체내에 존재는 하지만 간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검사를 통해서 비형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이라고 하는 것이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형간염 2 항원이라고 하는 활성 상태를 나타내는 항원은 음성으로 나타나 비활성 보유자의 경우에는 활성 간염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형간염 바이러스의 혈중 수치를 나타내는 HBV DNA라고 하는 수치가 2000 인터내셔널 유닛 퍼 밀리리터 이하로 수치가 매우 낮은 경우를 정의합니다. 또한 간 수치를 나타내는 ALT라고 하는 간 기능을 보여주는 효소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활성 보유자는 간 손상이 거의 없고 강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균자라고 하는 비활성 보유자는 어떻게 진단이 될까요? 단순히 한 번의 검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내의 HBV DNA라고 하는 바이러스 수치와 ALT라고 하는 간 기능 수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수치가 낮고 간 기능이 이상이 없다면 비활성 상태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는 바이러스 수치나 간 기능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1년 동안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 섬유화 검사도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비활동성 보균자의 경우에는 간의 강직도를 측정하면 훨씬 다른 검사보다 민감도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 섬유화 검사는 중간에 저희가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간 기능이나 아니면 초음파에 이상이 있었을 때 간 섬유화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비활성 비형간염 보유자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간에 큰 손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 기능도 정상이고 바이러스 활동도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나 또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면역 억제 치료나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된다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예를 들면 암 치료, 장기 이식 치료, 자가 면역 질환 치료 등을 할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간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강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바이러스 제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제가 원래 비형간염 보균자로 알고 있었는데 비형간염 표면 항원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고 매년 약 1에서 2%의 비율로 비형간염 표면 항원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보균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입니다. 이전에는 1년에 3, 4개월 간격으로 했다면 1년에 2번 정도는 당 기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초음파 등을 통해서 간경변이나 간암 등이 발생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비활성 비형간염 보유자가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균자의 경우에는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전혀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만, 대사증후군, 과도한 음주 등이 간경변이나 간암의 위험성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체중 감량과 식단 조절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된다면 금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활성 비형간염 보균자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마다 혈액검사를 통한 간기능 검사와 비형간염 DNA 바이러스 수치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부 초음파를 통하여 간경변이나 간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간 섬유화 검사를 통해서 간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술을 피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그리고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방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과일, 채소, 통곡물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과식당에서는 비활성 비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 간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